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 활력법이 오늘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하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이제 13일부터 좀 바뀐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업 활력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원샷법 방금 말씀하셨죠. 원샷이라는 게 흔히 우리 술을 먹으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마시자. 네. 모든 모든 행동을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나온 소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 법에 있어서도 2016년도 당시죠. 이 현재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미 어려워진 산업을 좀 더 좋은 산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네. 거기서 상법상의 지원 또 공정거래법상의 지원 각종 지원을 한꺼번에 해줘서 기업의 활력을 좀 정진해 보자라는 네. 이제 이런 법이에요. 사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를 했으나 당시에는 여야 간에 상당한 치열한 난상 토론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막상 시행을 하면서 이건 기업의 산업 활력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 법이 일몰,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앞으로 5년간 더 확대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됐었어요. 예. 사실 이 기업 활력법에 앞으로 우리 경제에 운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13일부터는 예. 그동안의 이 적용 대상, 그동안에는 공급이 아주 많으면 더 이상 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환할 때 완샷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것이에요. 공급이 많아진 부분에 도와준다. 그런데 이 내일 13일부터 적용되는 네. 이 완샷법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새로운 산업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활력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상당히 기대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새롭게 바뀌기 이전에 기존의 기업 활력법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3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이게 기업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약 한 100여 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공급이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되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데 계속 생산을 하면 기업도 망하고 사회적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업을 통폐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법이 바로 기업 활력법이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100여 개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럼 그 개별 기업도 경영난에서 해소될 수가 있었지만 네. 그 지역의 공급 중복에 의한 공급난,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경제 활력에 또 산업 생산에 기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완샷으로 기업 규제를 없애주는 것인데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법상, 상법상 특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너무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몰제 형식으로 3년만 작동을 하자는 여야 합의로 2019년 8월까지 작동을 했었던 것인데 네.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5년을 더 연장하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대상을 네. 대폭 확대했다라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산업 진출 기업을 비롯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지난 3년간 시행하면서 있었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 승인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막상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네.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의 좀 불만, 볼멘 소리가 있어서 중간에 신청을 하고도 철회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보다는 훨씬 더 대상이 우선 크게 확대됐고 그 규제 절차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예. 우선 이제 기대를 모으는 게 170개 업종, 정부가 신산업으로 지정해 놓은 이를테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또는 수소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혜택이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군산, 거제 같은 곳의 조선산업, 이걸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좀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이런 지역, 이런 것을 위기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 위기 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게 네.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줬다. 그런 면에서 종전에 있었던 기업 활력법이 산업 활력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네. 13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이 기업 활력법, 원샷법은 그 효과가 3배, 적어도 5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이름은 같지만은 네. 그 대상과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효과가 더 3배, 4배 이상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2가지 측면인데요. 첫 네. 번째 측면은 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 산업활력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른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다든지 또는 기존 그 주주총회의 그 의결 요건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주주나 또는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요.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기존 업종에서 새 업종으로 갔을 경우에 네. 기존 업종의 근로자들이 도중에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네. 면에 대한 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또 상공회의소와 함께 이 대목에 대해 보완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한 네. 보완책도 같이 곁들여 간다면 네. 예상 외에 상당히 선한 효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 이름 그대로 우리 기업도 좀 활력을 찾고 우리 경제 또한 좀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